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의과대학교 각 대학별로 원서 응시 접수 결과 3,4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00명보다 훨씬 많긴 많네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의과대학교의 의과 의사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의료 공백이 없이 업계 협조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잘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에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전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에는 인구도 적고 또 다른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니까 의사가 많아도 시골에 지방에는 의료 공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 이제 의료 공백이 생기고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의사단체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주도를 하든지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의사를 많이 늘려가지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고 많이 진정이 되고 이제 거의 없어졌다 했을 때 이제 의사를 좀 축소를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의사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든 간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선 의료 공백이 심각하니까 국민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상황까지 뺑뺑이 돌면서 나오잖아요. 세부 내용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사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사전에 정부하고 의사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의사가 지금 적어서 저렇게 되지 않도록 진정이 되도록 해놓으면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 부족이 아니라서 이제 의료 공백이 안 생긴다. 지방도 안 생기고 서울도 수도권도 이제 안 생긴다. 그래 의사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과다성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의사를 축소해달라는 설득력이 생기죠. 그러면 국민들도 공백이 예전되면 많이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의료 공백이 없어 하기야 의사들 주장도 할만하지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내용은 어떻다 했던 간에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썩었는지 어떻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 그게 되면 자정 능력이 의과 의사단체에서 자정 능력과 선제 조치를 스스로 이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비등을 하게 되니까 선제 조치를 못했다는 책임은 있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졸업 정원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졸업 정원제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거긴 있지만은 얼마든지 유도리 있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그 제도의 모순점을 커버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국가에서는 완전히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일본에는 지방의 의사제도라는 거 해서 순환 근무제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인구 정책도 그렇고 의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선도적으로 애국의 모델 케이스로 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옛날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해가지고 아주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10대 경제국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됐다 해서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가장 모범적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의 벤치마킹 하러 우리나라에 전부 다 사람들을 보내고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좀 가서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옛날에 했잖아요. 의사제도도 그렇고 인구정책도 그렇고 좀 머리를 맞대고 뾰족한 수를 좀 내가지고 세계적으로 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좋지 못한 소리는 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의료 공백 상태가 출산 인구 정책하고도 어느 정도 결부가 됩니다. 결부가 돼요. 그리고 의료 공백이라든가 의료업에 대한 의료 관련된 법률 제도가 지금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완을 해서 대통령이라든가 보건복지부 부령이라든가 규칙, 세부 규칙, 아니면 국회에서 모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거는 사실상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야 돼요. 지금의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당이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았을 때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 야당 국회의원이 너무 많고 야대 여소 원래 반대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현 정부가 힘을 실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잡음이 없고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여대 여소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능은 하나의 상권 분립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을 공짜로 주지 말고 30만 원씩 왜 공짜로 주나요? 기초노령연금은 그냥 저소득층, 그러니까 노인 소득 대비 하위 70%까지 일괄해서 줄 것이 아니라 1조 3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하위 소득 70%,
상위 소득 30%는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식을 몇 명이나 출산했는가 거기에 비례해서 주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한 사람 뒀을 때 65세 되면은 20만 원씩 계산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소득 30%는 이제 주지 말고 지금의 소위 하위 소득 70% 범위 안에서 자식을 둔 숫자 만큼 계산 방법이 그 기초노령용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3명을 낳았다고 그러면 60만 원 한 달에 주고 잘 사는 그 소득 상위 30%는 제외를 하고 소득 상위 30%는 여러 가지 그 다른 혜택으로 인구 절벽 유인책을 도출해낸다. 소위 그 노인 소득 하위 70%는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혜택을 부여해 가지고 인구 절벽 그 효과도 거두면서 소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그냥 주던 것을 한 조건 하나 더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노인 소위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한해서 이제 기초노령을 주잖아요. 그 조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조건으로 기초노령을 주게 하자. 그게 뭔가 하면은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은 만일에 한 사람당 지금 30만 원씩 주고 있으니까 아이를 한 명 낳았을 때 30만 원 계산을 하고 두 명 낳으면은 20만 원씩 해서 50만 원 이렇게 계산하든지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구 절벽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됩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소득 상위 30%는 다른 혜택을 준다. 돈이 좀 많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다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인구절벽 유인책을 머리를 짜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조건이 두 개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는 지금의 무조건 준다. 아이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느냐 적게 낳느냐에 따라서 기초노령용임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 가감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언제 할까? 지금의 복지제도로 해가지고 뭐 출산 장려 수당, 아동 수당, 뭔 수당 그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잘 나오느냐 그걸 한번 데이터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인구 절벽의 해결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AI 시대의 그 데이터 분석이 쉽잖아요. 뭐든지 통계라는 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자식을 한 6명 정도 낳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위 소득 하위 70% 되는 65세 노인이다. 그러면은 6명을 낳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식 한 명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60만 원을 주고 이제 기초노령 30만 원에서 9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뭐 하든지 여러 가지 내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수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 가압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여러 가지를 첨가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출산에 대한 그 노후 대책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자식 농사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 농사는 뭐냐? 노후에 잘 살고 노후에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 해서 그걸 갖다가 자식 농사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정부에서 대신해 주면 됩니다. 대신해 주면 자식을 낳아요. 지금은 자식을 낳아봐야 애물 따지잖아요. 부모한테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 뭐 폐륜아가 생기고 그런 지경이니까 지금은 자식은 안 낳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효도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 질병 하고 노후에 생계는 자식들이 모두 맡아서 다 한다. 그런 사상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가에서 복지 정책으로 전부 다 노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 옛날에 효도 사상 자식들이 하던 것을 국가가 대신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 정책도 거기서 국가에서 대신해 가지고 옛날에 그 자식들이 하던 효도 사상을 그대로 국가가 대신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인구 절벽 해결 정책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복지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국가의 경제력도 좋아가지고 그 한 국가의 그 경제력,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복지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나라가 살기 어려워가지고 나라도 정치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복지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그 경제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복지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는 국가도 살기 어려운 마당에 복지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자식들이 전부 다 옛날인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를 봐서는 10대 경제국의 등급 정도는 되니까 복지 정책도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자식들이 모두 책임졌던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서 노후 대책 책임을 지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모습을 거기다가 가미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책에다가 가미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노후 대책이 된다 해서 자식 농사. 그걸 이제 국가가 대신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은 인구 절벽도 예방이 되는 하나의 그 정책을 거기다 가미하면서 소득하의 70%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그렇게 이제 일부 적용을 강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늙어서 그 노후 대책이 가장 국민들이 예민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게 늙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국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정책의 반영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소득하위 70%까지 이제 준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기초노령연금이 자꾸 증가를 하니까 재정 부담이 된다. 재정 부담이 되니까
소득하위 40%까지만 주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느냐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도 가감 조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더 붙인다는 게 소득하위 40% 하나의 조건에다가 자식을 몇 명이나 낳느냐 그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가감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초노령연금에는 자식을 몇 명이 낳느냐 하는 조건이 들어가고 소득하위 40%가 조건이 들어가고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면서 인구절벽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취약 소득이 너무 취약한 부분에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그러나 두 가지가 믹스돼서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증폭할 수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절벽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득 하위 너무 그 취약지구 서민의 복지 정책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냥 무조건 소득 하위 70% 준다 자식 많이 낳는가 개선 없이 준다 그러면은 무의미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주면은 국민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이를 어떻게 낳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걸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재정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그걸 따지긴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이, 그런 정책을 펴면은 국가에서 들어가는 재정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저 생각에는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를 6명이나 8명을 낳고 65세 되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그러면 국가에서 이익이잖아요. 자식은 많이 낳아도 노후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이는 많이 낳는데 65세 되기 전에 안타깝게도 할 수 없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통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이익이죠. 자식은 많이 낳아주고 돈은 정부에서 지불을 하지 않고 국가 쪽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져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 쪽으로 정책을 해도 재정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 복지 정책이라든가 지원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열심히 자식을 낳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65세 돼가지고 정퇴직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 기초노령연금도 타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 타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상으로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냥 소득하위 75%의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 주는 것보다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낳는 데 따라서 그 기초노령연금이 가감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 인구 증가 인구 절벽을 유인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사실상 80세까지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잖아요. 80세까지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80세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평균 수명이 83점 몇 세라고 하는데 그 정도 해봐야 65세면 뭐 15년만 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국가 재정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은 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정책이 지금의 뭐 아이를 하나 낳으면 출산 장려금 얼마, 복지수당 몇 세까지 얼마 지속적으로 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국가 재정 자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전자에 얘기한 것이 국가 쪽으로 이익이다. 후자,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몇 세까지 준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어서는 잘 안 죽잖아요.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재정자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본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비겁한 면이 있긴 있지만은 한번 노골적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해본다면은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이 재정적으로는 더 돈 덜 들어가고 후자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런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 대개 보면 5년마다 이제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책임자들이, 소신껏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 소신껏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방어, 정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정치를 해서, 무난하게 정치를, 하고, 끝내면 된다. 이렇게, 안일 무사의 정치를 하는 스타일, 아니면 소신껏 하는 정치 스타일, 아주 헌신적인 정치를 하는 스타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의료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방어 진료를 한다. 그 다음에 방어 진료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서 의료 사고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서 환자를 고쳐야 한다 해가지고 소신 진료, 방어 진료, 아닐 무사 진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면 나눌 수가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지도자 중에는 적극적인 소신껏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위국 헌신이라고 하지요. 그걸 한자로 사자성어로 하면은 위국 헌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 위국 헌신이라는 게 안중근 의사의 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국 헌신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적절한 안일무사 무난한 정치를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소신껏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 누적돼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서 전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또 정면 돌파를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넘어왔느냐. 이런 이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뉘어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를 소신껏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런 의료 공백 상태, 그 다음에 인구 절벽 상태, 이것은 이게 그냥 지금 현재 타협을 해가지고 잘 넘어간다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력이 생기고 그 단체 하고 정부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왜서 생기느냐,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은 법이 미비한 한 부분이 있으면은 법을 대통령이라든가 부령이라든가 뭐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모법 이런 걸 없으면 새로 만들고 해서 법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료 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하고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그 노동조합의 파업하고 별도 취급을 해야 된다. 특별관계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제도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제도 규제 개선을 해가지고 혁파를 해서 정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를 해놨는데 정말로 잘 해놨다. 그때에 일시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유야무야해서 잘 협의가 돼가지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때는 일이 한번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이 정비가 잘 돼 있다. 제도, 미비된 법이 잘 정비되고, 그 다음에 의사단체의 파업은 그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 법정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다른 그 노동자합의 파업하고는 별건으로 취급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지 해가지고 노동조합의 파업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동격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비된 법은 정비를 하고, 제도는 모순된 제도가 있다면은 협파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도 정말로 칭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해놨다. 그리고 인구절벽도 묘수를 뽑아서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인구절벽을.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면 외국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외국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천재들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제가 아까 그 제안을 한 것처럼 그렇게 뭐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의료 파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를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구절벽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묘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가는 정부가 됐다 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평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